자, 어제 임종석 실장이 동작을을 갔습니다. 그 연설을 했어. 화면으로 봤는데 이제 우리 후보랑 이렇게 봤는데 나경원에 대해서 동물국회 책임자 맞잖아. 그러면서 이제 한 게 나경원 입장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죠. 왜냐하면 사람들도 엄청나게 모였고 저런 사람은 이쪽에 심판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였거든요. 나경원이 즉각 대응하는데 엄청 빡쳤구나. 되게 고소하더라고. 뭐 빡칠만 하죠.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빠루 들고 있는 사진. 그게 그 20대 국회의 가장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폭력 사태를 하나로 웅축해서 보여주는. 그렇지. 그러니까 빠루를 바라보는 그 나경원의 그 눈빛. 이게 누구의 빠루인가? 나의 빠루인가? 산신령의 빠루인가? 이게 연못에서 건진 것인가? 저 문에 박혔다 뽑힌 건가? 막 바라보는 그 이상한 그 눈빛 자체가 그 국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열렸을 때 임종석 실장하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국회로 불러내지요. 나경원이.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어떤 그 국회에 있어서의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거였는데 그때 쉽게 표현하면 개발 낙서요. 조국 장관 그 당시 민정수석하고 임종석 실장한테 이제 그 구원들이 좀 옛날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막상 동작 의뢰 와가지고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다급했나 봐요. 지금 나경원은 다급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지역은 그나마 박빙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네. 동작을은 박빙이라는 소리도 안 나와요. 거기다- 일방적으로 압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첫날에 그 딸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지지 연설을 했던 건, 그러니까 아무리 나경원을 좋아하는 사람이 봐도 그건 아니다 싶은 그런 감정이 들게 했기 때문에 나경원으로서는 지금 이게 동네 분위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엎드려진 물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정말 갑갑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되는가. 방송을 하면서 배운 게 쫄리면 네거티브를 한다. 맞아요. 였었는데 지금 사실 임종석 실장이 뭐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나경원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다 들러붙는 거 보니까 확실히 열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 실장님이 우리 이수진 판사님, 이수진 후보님을 지금 거짓말꾼이라고 지금 나경원이 거짓말꾼이라고 사법농단은 거짓으로 모든 것이 밝혀졌고 이런 자가 아니죠, 우리 후배죠, 우리 후보님을 동작으로 보냈다 막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관심을 갖고 바라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법농단 사건이 전교조 사건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진당 사건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요. 전에도 한번 우리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통진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지방법원이었는데 이 통진당 비례의원들이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개입했어요. 그때도 양승태가 개입을 하고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가지고 국감이 끝나고 나서 선고를 해라. 이것은 헌법재판소 소관이 아니라 법원 소관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해라. 이런 거를 지시를 내렸고요. 그것이 그대로 이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있잖아요. 원고하고 피고하고 핵심 쟁점이 걸린 부분만 쓰게 돼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걸린 부분 외에는 쓰면 안 돼요. 근데 양승태의 지시사항으로 그런 내용들이 판결문에 다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증명이 됐는데 나경원 씨가 이것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 사건을 맡았던 소송 대리인이 신림동에서 행정법 강의를 하셨던 이재화 변호사님이세요. 이재화 변호사님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나경원은 뭘로 보고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는 겁니까? 가서 이야기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그렇구나. 자, 어쨌건 그 나경원 씨가 점점 이제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고요. 이미 투표는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시작되면서 임종석 실장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 말들은 제가 그냥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읽어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걸 네 글자로 줄여드릴까요? 뭐 나불나불. 나불나불. 오늘도 잘한다.
자,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참. 근데 어제 김황식이 왔어요. 나경원 지지 유세에는 김황식 전 이명박 때 그 총리 그분 계세요. 네, 총리. 대통령 도전할 여성 정치인이래. 네.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나경원이 대통령에 도전할 여성 정치인이래요. 겁나 웃기죠. 예, 도전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김황식 전 총리가 나와서 나경원 같은 분이 다시 국회에 진출해서 민생 경제를 다시 살리고 코로나 위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일본 가셔서 하실 일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김황식이라는 이름이 딱 나왔을 때 김황식이 두 명인 거 아세요? 이 사람은 MB 때 총리를 했던 사람이고요. 또 같은 한나라당에 김황식이라는 정치인이 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2살인가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사람이 찾아온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하남시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했었고 하남시장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 소환 투표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예, 비리를 저지르고 그냥 한나라당의 그 분위기지. 예, 그래서 그 김황식이 와서 이런 뻘소리를 했나 싶었더니 또 다른 김황식이 이 짓을 하고 갔다. 그러니까요. 그, 아무튼 그 저쪽 사람들은 황자 들어가면 다 이상해요. 황 작가. 우리 쪽 빼고 저쪽만. 자 그렇고요. 그냥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5선 되잖아요. 나경원 혹시나 된다면 그럼 여성 국회의원치고는 사실 추미애급 되는 거거든요. 어떤 그 자체가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하나 키우려고 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경원은 더 이상 당선될 일 없습니다. 예. 이건 제가 맹세할 수 있어요. 예, 나경원을 따라다니는 추문들이 너무 많고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질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더 이상 정치하는 건 힘들죠. 유튜브 새날 커뮤니티에 제가 투표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정말 쟁쟁하신 분들을 놓고 투표를 하나 해봤어요. 딱 한 명만 낙선시켜야 한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그거 나도 했어. 황교안, 나경원, 이현주, 김진태, 민경욱 악소리 나지? 5명. 그중에 나경원 낙선해야 시켜야 된다는 게 66%예요. 이게 무슨 박빙 이런 것도 없어. 2등이 민경욱인데 15%야. 오히려 황교안은 8%밖에 못 먹었어. 그만큼 우리 쪽 사람들한테는 나경원은 비호감의 대상이에요. 야, 황교안 불쌍하네. 존재감이 그거밖에 안 되나? 여기 투표 몇 명이 했는지 아세요? 일반 여론조사에 비교도 안 돼. 15,000명 했어. 아. 지금 일반 여론조사 나오면 1,000명이나 500명짜리잖아요. 그러면은 신뢰 수준 99.9%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경원에 대해서는 극혐에 가깝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자, 나경원 씨 꿈 깨시고요. 차라리 선거 비용이나 본연하시고 좀 적게 쓰시고 조용히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동작 의뢰 나경원이었습니다. 참 서울 관악갑 여기가 바로 우리 방송에 가끔씩 나오셨던 유기용 후보 지역구인데요. 여기에 미통당 후보인 김대호. 야, 이 사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30대 중반부터 40대가 미통당에 차갑고 경멸과 혐오를 보내기도 한다. 6에서 7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발전을 일으켰는지 잘 알지만 30대와 40대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 30, 40대는 태어나 보니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였고 기준은 일본이나 유럽쯤 되는 것 같다. 이들 30, 40대가 대한민국의 성장 구조 원인과 동력을 모르니 기존 동력을 파괴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50대 민주화 세력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는데 3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막연한 정서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막말을 지금 그러니까 30, 40대 니들은 잘 몰라라고 하는 나 때는 꼰대 그 마인드와 일종의 막말이죠. 어마어마한 막말. 이럴 때 써먹는 30, 40대들의 용어가 있죠. 니에 이렇게. 아니 대답을 해줍니다. 이번 이 막말로 인해서 김대호라는 후보를 알게 됐었지. 그 전에는 유기용 후보 말고는 참 뭐 관심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 이름을. 근데 그 유기용 후보에 대한 그런 비판 플랑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걸려 있긴 했었어요, 이 사람이. 이 구역에. 네. 그런데 지금 이 산업 사람 그 저기 구청에다가 막 걸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인가 보구나. 네.
그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에. 네. 근데 3, 40대는 태어나 보니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82학번이면은 이 사람 20살 때 정도에 지금 대학을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서울대 금속공학과. 그리고 95년에 대우자동차에 입사했습니다. IMF 터지기 직전에 입사를 한 거죠. 이 사람은 3, 40대가 태어났을 때는 어느 정도 살만했을지 모르겠지만 3, 40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할 때쯤에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거 이 사람은 간과한 거예요.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이런 말에. 뭘 우리가 무슨 혜택을 얼마나 받았다고. 고생할 만큼 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 고생했잖아. 아니 저는 고생을 안 했는데 아니 이제 했다고 해야지. 고생을 한 그 학번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지금 이분이 80년대에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 또 이러고 있다는 게 아직 김문수가 느껴지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또 안타깝기도 한데 제 기억에 우리 98학번, 예. 97학번 그 후배님들 같은 경우에 진짜로 학교 다닐 돈이 없어서 등록금이 없어서 군대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때 다 예.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군대 간다고 할 때마다 술 사주면서 같이 울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3, 40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 이런 막말을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쪽 사람이에요. 지금 뭐 노동운동도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출마까지 했어요. 경선까지 나왔던 사람이야. 이게 그 민주통합당인가 통합민주당인가 민주통합당일 거야. 항상 거기 헷갈립니다. 경선까지 민주당으로 나왔던 사람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똘 땡땡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또라이예요. 솔직히 말해 얘가 또라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게 선거 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만약에 민주당 후보 중에 하나가 그것도 서울 수도권 후보 중에 하나가 같은 말 했다면 대서특필했겠죠 언론들이.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간단히 말하면 내가 보니까 니들 30, 40대 니들 아무것도 몰라.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어놨더니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당 왜 싫어해. 가장 미친 짓이거든요. 이게 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니들은 잘 모르니까 내가 봤을 땐 이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야 이 멍청한 놈아. 아니 사람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좀 막연하게 이미지로 싫어한다고 하면 설득하려고 해야지. 니들은 뭣도 모르는 것들이 왜 우리 싫어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 감각이 없는 게 이런 게 그러니까 내 지지자들을 뭉치게 할지 상대방 지지자를 뭉치게 할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관악구가 서울 전역 중에서도 유독 지역구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끼리 잘 만나고 잘 뭉치고 잘 논다고. 그런데 그런 조직에다가 이런 화염병을 하나 던져주면 그러면은 그 관악구 지역 조직들은 어머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을까요? 땡큐지.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음모론자들은 이걸로 이제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려고 한다는데 이건 아니야. 여론조사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빡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크면 그건 음모가 아니지. 그러니까 늘상 이런 식인 거지.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려고 지금 기본적으로 3, 40대를 디스했다가 아니라 여론조사 보고 멘탈이 나간 거예요. 안 나오거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주도리 나불거렸다가 완전히 폭망하는 케이스. 더 빠지겠네요.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 그게 국민이 주인인데 최소한 정치인의 태도는 어찌 됐건 간에 나를 찍지 않거나 나한테 침을 뱉더라도 그것을 주인이 하는 짓이다 생각하고 참아내는 게 진짜 정치인이 해야 될 짓이에요. 감히 문 대통령 같이 똑똑한 사람도 국민이 아까 이낙연 총리도 그랬잖아요. 노벨 의학상은 국민이 줘야 우리 국민이 받아야 된다고. 국민을 섬겨야 되는 거야. 원칙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디 감히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것들이 대한민국 대표적인 꼰대들이라고. 그런 당이잖아. 꼰대 당이란 말 딱 맞아요. 그러니까 3, 40대 쪽에 기분 나쁘지. 3, 40대가 바보라는 거잖아요. 아니야. 니들이 기본적으로 평상시 때 정치도 너무 못해가지고 도저히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는 소리인데 그걸 모르니까 뭐 3, 40대는 뭣도 모르면서 우리 싫어한다고 이런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닭대가리 새끼 진짜. 어쨌거나 뭐 축하드리고 그 선거 비용 보전 정도는 받을 수 있기를. 뭐 그 쉽지 않아. 내가 보기엔 안 될 쉽지 것 않아. 같아. 예. 자 대우 각성해야 되는데요. 김대호 씨. 예.